좋은 대학에 가면 자신의 소셜 포지션도 굉장히 좋은 대학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크다는 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대체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가 힘든지 한번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유학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한국에서 취직이 굉장히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이제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실제로 유학 중인 학생들과 면담을 해봐도 그렇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로드맵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를 질문을 해보면요, 보통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대부분 이 기저 안에서 생각하는 이런 인식 자체가 실제 좋은 대학교에서의 학사학위를 취득을 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는지, 또는 다양한 기회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보다 많이 주어지진 않을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근데 현실은 되게 녹록치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해당 잡 포지션을 통해서 경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작정 학사학위만 취득을 하고 입국을 해서 취업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험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외국에서 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경영이 됐든 아니면 이공계가 됐든 아니면 본인의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을 경우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지식과 경험의 축에서 바라봤을 때 지식 부분을 어느 정도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충족을 하는 것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2, 3학년 때 인턴십을 반드시 하는 것도 처음엔 굉장히 중요하고, 이유는 인턴십을 했을 때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본인이 신뢰도 있게 프로페셔널 현장에서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봤던 위트니스들이 실제로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실제로 졸업 후에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번이고, 졸업 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에서 대리까지 한번 진급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죠. 제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자신의 소셜 포지션도 굉장히 좋은 대학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크다는 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자네가 대학교 2, 3학년 때 인턴을 한다면 어떤 곳에서 하고 싶니? 그럼 경영학을 예를 들어서 봐도 보스턴 컨설팅, 맥킨지, 아니면 JP 모건, 아니면 골드만삭스, 이런 빅 네임들만을 열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실제 미국 현지에 있는 굉장히 강소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현재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지만 되게 빠른 J커브를 그려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도 많을 법한데,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회사들 정도만 기억하고 그 회사들만의 이력서를 내보고는 실제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냥 때려치워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네, 그런 것들부터가 저는 실제로 성공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인턴십을 할 때 좋은 회사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충분하게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채용이 작은 회사라도 됐다 하면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세,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제를 해서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가짐을 갖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유학을 가면 내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봤을 때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해외를 나가게 된다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아주 어려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맥락에서 봤을 때는요, 최근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인구 분포가 좀 달라졌다는 점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B장학생이 됐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간절함이 있고 해외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어른들이 실제로 어렵게 얻은 유학 경험을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도 하고 사회적 경험도 쌓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 일본 이런 곳들에서 보통은 소득분위 3% 이내의 상위 계층에서 많은 자녀분들을 유학을 좀 보내고 계신 실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가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헝그리 정신이나 간절함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요인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라면서 물론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이 전의나 또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요즘은 미국 유학을 갈 때 모든 것들을 다 선생님들에게 의지를 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전공을 왜 선택하게 되고 자신이 유학을 갔을 때 이게 왜 꼭 필요하고가 아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의 조력을 받아서 일정한 점수를 유지하고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이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사실 까마득하거든요. 한 2, 3, 4학년까지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과연 내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가 스스로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마음가짐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빨리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경우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고요. 굉장히 전투력이 있고 목표 지향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중도의 퇴사를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실제 유학을 가서 지식을 쌓는 부분만이 수반될 게 아니라 경험까지도 채워나가는 것들이 함께 있어야만 유학생활 이후에 성공적인 커리어 패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커리어 패스를 이끌어가는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이런 전투의지 또는 다양한 회사들에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험 자체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왜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해서 꼭 어떤 커리어 패스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관점이 부재하다 보니 성실하게 공부는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6개월 1년 내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 이후에는 아예 삶에 대한 즐거움이나 이런 삶에 대한 의미 자체를 좀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거의 방황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영미권 교육, 양질의 기회, 이런 여건이 보장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 번쯤은 답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